네, 시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제 뒤가 굉장히 형형 색깔로 화려하죠. 화장품을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오늘 장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해봐야겠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살짝 많은 분들의 관심에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네. 옆에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네. 예. 솔직히 저도 관심 없습니다. 화장품주가요. 진짜 네. 천하제일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뭐만 하면은 많은 제약사들도 화학사들도 다 화장품 네. 사업에 뛰어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일단 그렇죠. 오늘 장의 주소를 봤을 때는 네. 상승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현 주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방역 정책의 완화 부분들이 항공주라던가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중국 쪽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면서 대도시들, 주요 대도시가 다 봉쇄되는 이런 현상까지 갔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제하겠다. 거기다 격리 의무도 해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뉴스로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다 국제선 여객의 예약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그런 뉴스들에 조금 반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 종목들 흐름 보면은 코리아나라던가 인그루드랩 이런 것들 윗꼬리가 엄청 깁니다.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반짝 이슈는 될 수 있으나 이게 정말로 실적에 기반한 상승 흐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여행길이 막히면서 화장품주들이 사실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 해외에 직접 나가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의 화장품 브랜드들 많잖아요. 네. 특히 가장 화장품 시장에서의 키워드였던 중국 시장에서 자국 내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게 정말 큰 우리에게 악재였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네. 우리 화장품 업체들이 길을 못 펴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이 자본력으로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쪽들을 특별히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을 굉장히 규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EU 쪽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폴리실리콘 그쪽의 규제까지도 나왔는데 아직 화장품까지는 뻗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그런 경쟁사들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쪽이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K뷰티 그동안 10년 동안 수출 계속 증가한 거 보면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중국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간 연평균 27% 성장을 했어요. 8.6배. 지금 어떤 2차 전지가 성장하는 것만큼 지난 10년간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체 무역 수지 중에서 화장품 비중이 2012년에는 0.3%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21년 보면 27%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비중의 증가조차도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기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화장품 수출 보게 되면 상반기 안 좋았어요. 6월에도 6%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실적이 나왔고요. 7월에는 그 폭이 늘어났습니다. 9% 넘게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그리고 8월에도 8.7%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수출 감소세, 그리고 중국 비중에서 축소되는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이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 큰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시청자분 상승의 서막님은 사실 저희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긴 한데 상승의 네. 서막님은 화장품은 진입 장벽이 없는 게 레드오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요. 네, 라고 네. 하셨어요. 3분기 실적도 그럼 계속 부진할까요? 근데 아니 화장품주가 그러면은 네. 이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딱히 지금으로서는 어떤 브랜드의 효과가 예전엔 컸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던가 LG 생활건강의 후 후.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중국에서 먹혔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부 K뷰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뷰티 회사들이 전부 다 뛰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정말로
다리가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 정말로 지금 3분기입니다. 당장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위 7개사, 우리 국내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 대비했을 때 최소 20%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분기, 4분기, 내년 초에 바로 좋아질 것이냐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내 업황 자체는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과 폭염 이런 쪽들이 면세 부분에서 따이공의 활동 제약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현지 쪽에서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호전될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늘의 그런 윗꼬리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화장품 할 때 좀 체크하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광군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광군제 이벤트를 앞두고 그래 먼저 선반영하니까 지금부터 화장품주를 모아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별로 없으시겠죠? 글쎄요. 일단은 네. 이런 쪽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광군제가 있어요. 사실 있기는 있는데 이제 11월 11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 과자 데이인데 그쪽에서는 솔로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이런 기간이다인데 과연 그럴 때 지금 중국 쪽도 경제가 힘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를 위한 화장품들을 굳이 소비하려고 할까부터가 일단은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그 뒤로도 일단은 중국 서열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반짝 떴었으나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 또 신고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아요. 태조 이방원. 이런 쪽들 또 올라가잖아요. 지수에 관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 섹터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과연 화장품주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나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너무 높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굳이 화장품주로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을 때 나도 그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싶은 종목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하지만 네. 유일하게 그나마 좀 챙겨보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 클리오는 하나. 네. 제가 클리오의 제품 브랜드를, 색조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네.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고 또 하나는 LG생활건강인데 이건 후보다는 얘네는 그래도 후외 음료라던가 관련한 뭐 식음료 이런 좀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있어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때요? 탈중국 음료 사업으로 실적 방어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점수를 줘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탈중국이 중요하긴 한데 네. 지금 당장 탈중국 하면 어디에서 팔 거냐? 이것도 미국, 문제예요. 유럽. 근데 그런 데들은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이 맞아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 점유율을 뺏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이쪽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 고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2분기에 보게 되면은 북미 매출은 성장을 한 것도 맞아요. 66% 증가가 됐는데 워낙에 중국의 매출 비중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매출 비중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비중들을 북미라던가 이런 타 지역이 한 번에 커버해 줄 수도 없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생활용품이라던가 음료 이런 쪽들은 그래도 타 업체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선방을 해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역시나 크게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이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의존도를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아직도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포트폴리오를 너무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또 주가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나가고 결국에는 선진국 글로벌 뷰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실상 원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성분 차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 브랜드의 힘 이런 것들을 보고 소비자들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브랜드 전략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사용학사님 빠르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말하셔도 돼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안에서 매력 대결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둘 다 월봉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살 만한 자리기는 한데 여기에서 사서 수익률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사봐도 괜찮을 자리지만 일단 손절은 한 10% 이내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손절 잡고 들어가 보기에는 좋은 기술적 자리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조의 대가 네. 클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리오도 일단 일봉상으로 바닥은 13,000원대에서 잡기는 잡았어요. 네. 근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클리오는 오히려 더 떨어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이. 네. 한 저는 10,000원 초반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자리를 주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접근하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 화장품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네. 회복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을 만한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전무합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래도 OEM, ODM 이런 쪽 어. 업체들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리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 타 어떤 글로벌 뷰티 업체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은 장점이에요. 원료를 공급하고 이제 OEM 형태나 ODM 형태로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일단은 한국 콜마 보고 싶어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 미국 법인이 오히려 둔화가 됐어요. 아까 이제 북미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들은 오히려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의 하향 조정치가 나타났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ODM 부분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수주로부터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 코로나 봉쇄가 이제 언제 완벽히 풀릴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런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 그 말인즉슨 들어가 볼 만한 자리긴 하지만 수익률을 지금 잘 가고 있는 태조 이방원처럼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커머스의 상위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고객사 풀이 확대되어가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10월에 있는 국경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1일 광군제 이런 것들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반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한국콜마 한 33,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말로 전부 다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45,000원 정도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화장품이 최우선 섹터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높은 점수를 못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 실내 마스크도 벗고 이제 정말 탈코로나로 되고 여기에 소비랑 더해지고 중국 시장까지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과 의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요 둘의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화장품보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의류가 더 매력적인 거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완전히 회복은 안 된다고 해도 일단은 단가 자체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FNF 같은 종목들이 이제 최선호주가 아무래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슈의 제공에서 다룬다고 다 좋다, 투자 의견 매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립, 보류 혹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사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용관 사장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